네, 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네, 여러분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왔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월요일 아침에 들어와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출근 준비하면서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사무실에서 조용히 켜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두 오늘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시장이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로 서킷 브레이커까지 가며 무너졌죠. 금요일 미국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그 좋은 실적을 내고도 7% 넘게 빠졌어요. 다만 메모리에서 빠진 돈이 시장 밖으로 도망가지는 않았고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보안으로 옮겨갔는데요.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요. 분기 말 리밸런싱 부담에 기술주 차익 실현이 겹치면서 혼조세였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약보합이었고 나스닥 100은 AI 랠리 피로감에 1.09% 빠졌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강보합이었는데 최근 두 달째 대형 성장주를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기술주에서 작은 종목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이 7.22% 빠졌고 AI 인프라주인 브로드컴도 3.78% 내렸습니다. 다만 메모리 가격 전망이 무너진 건 아니라는 점에서 펀더멘털 자체가 송장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반영된 뒤에 수급에 따라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AI 수요가 강한가가 시장의 관건이었는데 지난주에 그렇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수요를 쫓아내리는 천문학적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가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사이클을 얼마나 오래 떠받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주가가 좋은 업황을 이미 상당히 당겼었으니 이제부터는 가격과 마진이 중요하다. 그리고 빅테크가 투자를 절제 있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공급 쪽을 건드린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이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칩을 사게 해달라고 미 행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애플 CEO 팀 쿡이 메모리 값이 너무 올랐다고 불만을 토로한 직후에 나온 얘기죠. 메모리가 얼마나 비싸졌으면 애플 같은 큰 고객마저 중국산 대안을 찾나 하는 우려를 키운 면이 있어요. 다만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한데 증권가는 CXMT의 증설이 서버용 디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값싼 범용 메모리엔 변수가 될 수 있어도 삼성 하이닉스 프리미엄의 핵심인 HBM이나 서버 메모리엔 당장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뉴스가 수요 둔화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고급 메모리는 방어된다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메모리에서 빠진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 군데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관련 ETF인 IGV가 4% 가까이 올랐는데 반도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가격을 전가하기 쉽고 매출이 꾸준히 반복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침 아마존 AWS가 AI 작업을 빌려주는 가격을 20% 올린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클라우드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웃도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시장에선 삼성 SDS나 네이버, 더존 비즈온 같은 이름이 같은 결로 묶입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유럽에서 일부 제약사 허가 관련 호재가 나온 데다 금리가 내리면 장기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더 좋게 평가되니까 제약 바이오에 우호적이었고요.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방어적으로 돈이 숨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이 연결되고요.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지정학 긴장에 AI까지 퍼지면서 보안이 있으면 좋은 IT 지출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인프라로 재평가받았어요. 국내는 안랩, 파수 같은 보안주가 관련됩니다. 여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가 매수세가 붙음에 따라 5% 안팎 오르며 지수 하단을 바쳤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자금이 위험을 회피해서 시장을 떠났기보다는 비싸진 AI 하드웨어에서 아직 덜 오른 다른 우량주로 갈아탄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는 오히려 우호적이었는데요.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49.5%로
49.5로 개선됐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되면서 10년물 금리가 4.38%로 조금 더 내렸어요. 달러도 약해졌고 금은 1% 가까이 올랐고요. 연준에선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적인 톤을 유지했어요. 서비스 물가를 걱정하면서 자신은 올해 한 번 더 인상에 점을 찍었고 내년엔 인하 없이 동결을 본다고 했죠. 흥미롭게도 카시카리 총재는 중동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이란이 어떤 합의를 하든 지킬 거라고 믿지 않는다. 최악이 지났다고 낙관하긴 이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선박 공격과 보복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양측이 추가 공격을 멈추고 이번 주 회담에 나서기로 하면서 확전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띈 건 미 국방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려고 공습 발표를 금요일 장 마감 이후로 미뤘다는 보도입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그만큼 시장 반응에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런 분위기에 유가는 7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쟁 프리미엄을 빠르게 반납했고 우리 정유주엔 부담, 항공주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오늘 한국장에 뭘 의미하느냐? 가장 눈여겨볼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 8% 넘게 폭락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증권가는 두 종목의 목표가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LS증권은 삼성전자를 3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SK하이닉스를 21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근거가 무엇이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찾는다는 중국 CXMT의 영향은 단기 서버 디램 수급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HBM 가격 협상에서 인상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일단 증권가는 이번 폭락을 내러티브가 깨졌다기보다는 과열되었던 포지션이 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안정을 찾는지 아니면 매물이 더 쏟아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큰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에 정부가 얼마를 투자할지 그 규모가 오늘 공개되는데요. 지난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투자가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오늘 발표가 무너진 투자 심리를 되돌릴 계기가 될지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강했던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보안 같은 방어 테마가 우리 시장에서도 바통을 받는지도 같이 보면 좋겠고요. 수급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목요일에 외국인이 4.6조 원을 팔았고 환율도 1,532원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장중엔 1,550원에 다시 닿을 만큼 불안했어요. 변동성 지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정리하면 한국에서 시작된 메모리 차익 실현이 금요일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크론까지 끌어내렸고 자금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보안 등으로 회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캐펙스 절제와 마진을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듣고 계실 텐데 오늘 하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팟캐스트로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